여러분은 지금 김남훈의 인파이팅을 듣고 계십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국민TV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국민TV 손목시계 출시. 깔끔하고 선물용으로 좋은 골드 디자인. 고 김대중 대통령 국민의 정부 청와대 시계와 동일한 모델로 판매금의 30%가 미디어 협동조합의 기부금으로 쓰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나문희 형, 선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 예비 유부남이에요. 내년 여름에 결혼을 할 예정인데 상견례는 물론 마쳤습니다. 저희는 아직 결혼식장 준비를 못했어요. 결혼식의 방법에 대한 갈등 때문이에요. 저와 여자친구는 형식에 매몰된 복잡한 결혼식 대신 가족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척 및 소수의 지인만 모시는 작은 결혼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은 결혼식을 할 만한 장소도 물색해뒀고 가이드까지 받아둔 상태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례허식이 너무 싫어서 결혼 반지 또한 얼마 전에 맞춘 소박한 커플링으로 대체하기로 했고요. 저의 예복과 여자친구 드레스도 쿨하고 소탈한 느낌으로 알아보려고 해요. 예단 역시 지나치지 않게 성의 표시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자친구 부모님과 저희 아버지는 말 그대로 대찬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어머니예요. 지금까지 뿌린 게 얼만데 그런 식으로 대충 결혼식을 치르려고 그러느냐? 결혼이라는 게 너희들 생각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양가가 모두 관계되는 큰일을 그런 식으로 대충 치르고 넘어가면 너나 내 와이프나 모두 버릇 나빠진다는 등등의 이유로 쌍수를 들고 반대하십니다. 마음 고쳐먹지 않으면 예식장이고 뭐고 직접 다 알아보시겠다고 난리시네요. 제가 걱정하는 건 어머니의 고집을 꺾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괜히 제 여자친구가 시월드의 지옥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게 진짜 걱정이고요. 여자친구 부모님은 눈치만 보고 계세요. 아버지의 설득에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흔히들 생각하는 방식의 결혼식이 정말 너무 싫어요. 진심으로 축하해줄 사람들만 모아놓고 초촐하게, 그러면서도 진정한 축복 속에서 결혼하고 싶거든요. 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참고로 여자친구는 3남매 중 둘째, 저는 2형제 중 둘째입니다. 여자친구는 남매 중에서 처음 결혼하는 거고 저희 형은 이미 결혼을 했죠. 보통의 방식으로요. 어머니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득을 해서 작은 결혼식을 치르는 게 맞는 걸까요? 또 한 가지, 우리나라의 결혼 문화 자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네, 세 번째 사연 들어봤는데요. 저는 관혼상제 중에서 결혼과 이제 장례 같은 경우는 여러 문화권의 그 풍습이 일종의 뭐랄까요?
그 펫시즘처럼 조각조각으로 나뉘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장례식 같은 경우는 국화꽃 깔아놓는 거는 일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아, 그런가요? 그러면서 재단이 있고요. 그러면서 인사하고 그것도 뭐 상복 입는 것도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네, 맞아. 결혼식 할 때 이런 스타일이 흘러가는 거는 그 예복이라든가 사진 찍는 거는 완전 서양식인데 드레스 입고 턱시도 입고 주례가 있는 것은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것도 미국에 있겠죠. 그렇죠. 미국에 서양에 있겠고 그러면서 패백하고 또 족들이 쓰고 또 패백하고. 네. 그러니까 동서양의 뭐 짬뽕이야. 짬뽕이면서 그런 시스템 이면에는 이제 결혼 관련한 어떤 산업들이 만들어 온 것들을 우리가 전통이랑 따라가는데 사실 그렇진 않죠. 사실 전통인 것도 별로 없어요. 전통인 것도 별로 그 없죠. 전통을 하려면 제대로 전통을 해야지. 왜 거기서 이렇게 쏙쏙 몇 가지만 뽑아가지고 하면서 네. 그거가 이제 진짜 전통이 아니라 어떤 허례허식으로 변질되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죠. 허례허식으로 변질되면서 요 정도는 해놔야 된다. 그렇지. 또 남의 시선 의식하면서. 의식해야 되고요. 남들 하는 만큼만 해야지. 이게 결혼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남들 하는 만큼. 맞아요. 근데 그게 기준이 없어요. 남들 그러면서도 하는 이 어머님 입장에서는 엄마 입장에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이제 뿌렸겠어요. 축의금 같은 경우. 그래서 수금을 해야 되는데 얘가 자기 아들이 이제 그거를 안 하겠다고 하니 네, 혼자 쿨한 척. 네, 혼자 쿨한 척. 얄밉겠지. 그리고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게 남자 쪽 부모님들한테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가는 게 네. 또 예단비라든지 또 그 안에 이렇게 뭐 돈 넣어서 드리는 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것도 좀 포기하시기 힘든 뭐 그럼요. 그런 미련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분은 이미 지금 고민에 이게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님만 해결되면 돼요. 네. 지금 아내 되실 분하고도 두 분이 어떻게 작은 규모의 합리적으로 결혼식 하기로 얘기가 됐고 그 여자친구 부모님 장인 장모님 되실 분들도 오케이. 아버님도 오케이. 그런데 이제 하나 남은 최종 관문이 엄마인 끝판대장. 끝판왕. 어머님이 이제 최종 보스. 이선홍의 사망 유의를 치자면은 맨 위층에는 앞둘잡아. 사망탑 맨 앞둘잡아. 어머님이 이렇게 사망탑에서 절대 안 된다. 지금까지 뿌린 게 얼마인데 수금을 해야지 이놈아. 네. 그런데 이 어머님이 이 시월드 그러니까 이 네. 강한 시엄마 되실 이 스멜이 아주 농후하세요. 농후하죠. 네, 지금 이제 어머님께서 이렇게 시전하셨던 대사를 보니까 무슨 큰일을 양가가 모두 관계되는 큰일을 이런 식으로 대충 치르고 넘어가면 너나 네 와이프나 앞으로 버릇 나빠진다. 특히나 여기서 내 와이프 모두 버릇 나빠진다. 내 와이프 버릇 나빠진다. 내 와이프 버릇 나빠. 내 와이프 나빠. 와이프 나빠. 다 와이프가 이게 충동질해서 네 여자친구 그렇죠. 하는 거지. 예. 딱 이게 깔려 있어. 그렇죠. 와이프 나빠. 우리 게시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누텔라님께서는요. 어머님한테 돈 드린다고 하세요. 결혼식에서 들어오는 돈을 어머님이 가지시려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님께서 돈 벌어서 어머님한테 얼마 딱 드린다고 하세요. 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뻐나 세상님께서는 고민거리도 아닌데요. 당연히 부모님 뜻에 따라야죠. 진짜? 네. 이 결혼 당사자는 이 고민남님과 여자친구분인데? 네, 그렇긴 합니다만 어머님 생각도 따라드리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머, 또 그런 잼뱅이님께서도 결혼은 두 집안의 행사입니다. 결혼 당사자 행사가 아니라 부모님들 행사입니다. 결혼식은 부모님 의사에 따르시고 작은 결혼식 자체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다시 또 작은 결혼식 하시고. 그러게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부모님들의 행사 맞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의 행사. 내가 이렇게 자식을 잘 키웠고 그 자식이 드디어 성인이 돼서 가정을 이룬다라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행사의 어떤 그 현실적 의미를 완전 부정하는 것도 부모님 입장에서 속상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지금 사실 이 결혼식에 대해서 약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좀 이런 관습적인 면에 있어서 과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모 자식 관계도 그렇고 결혼에 대한 것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좀 과도기적인 면이 있는데 과도기죠.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 그 협곡에 우리가 그 사이에 딱 끼어 있다고 그렇죠. 봐요. 이 50, 60대 부모님들은 정말 이 농경 사회에서부터 이
스마트폰을 네. 쓰는 지금까지를 이제 딱 살아오신 거고, 우리 또 자식 세대 20, 30대 지금 결혼 네.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또 완전 새로운 세대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너무 다르고, 하여튼 재수가 없어요. 왜 우리 사회가 좀, 네, 지금 재수가 없어. 지금 젊은 사람들 재수가 없어. 좀 힘들어, 젊은 사람들.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 지금 이제 이렇게 의견 주신 분들, 이뻔한 세상님이나 잠뱅이님 말씀도 현실적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뭐 많이들 사실 그렇잖아요. 부모님들이 이제 뭐 이런 다른 부부들, 다른 사람들 결혼할 때 내신 것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사실 저도 그런 신문을 많이 했었는데요. 어떤? 아빠가 전화해가지고 야, 너 강남 목화역 시장 가서 10만 원 내고 밥 먹고 와라. 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냥 가서 아빠 이름으로 부주하고 밥 먹어. 그런 거를 예전에 많이 했었어요.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적이에요. 다른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결혼식에 가서 그냥 아버지 신부로 돈 내고 식권 받아서 밥 먹고 오고. 근데 되게 뻘쭘하고 안 편하잖아. 안 편한데 그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결혼식이라는 거는 초청받아서 가는 거고 그치. 정말 지인들이 축하를 해주고 같이 즐겁게 노는 건데 쓱 가가지고 돈만 넣어놓고 오고 밥 먹고 오고. 그리고 돈 받는 사람들도 익숙해져 있어요. 신부름 온 사람인 줄 알고 당연히. 그냥 받자마자 바로 식권 주고서 예 식사 3층이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게 너무 일말의 주저함이 없이. 주저함도 없죠. 그렇게 너무 자연스러우니까 네. 참 좀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게시판에 이렇게 뭐 부모님 뜻 따라라 올려주신 분들도 이해가 가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이 고민남님의 어머님도 이해가 가는데, 저는 두 분 결혼의 당사자가 합의가 되셨다면은, 그리고 이제 뭐 처부모님 되실 네. 분들이나 아버님이나 이렇게 좀 컨센서스라고나 할까, 어떤 이렇게 동의하는 그런 분위기가 섰다면은 어머님 설득하셔서 이렇게 합리적인 결혼식 네. 두 분이 주체가 되는 결혼식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으로써 정말 결혼은 독립이잖아요. 네. 경제적으로나 뭐 심리적으로나 어떤 한 남자의 남편으로 가장으로 독립하는 건데, 제대로 된 어떤 인격체로 내가 독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 어머님 뜻을 이 지금 이렇게 다수결의 원칙으로 보자면 네. 어머니 혼자세요. 예? 근데 처부모님도 다 오케이 하셨고 아버지까지도 오케이 하셨고 이 당사자는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 혼자서만 이렇게 무슨 소리냐고 하셔서 이 작은 결혼식에 대한 계획이 통째로 엎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남들 한 대로 쭉쭉 가고 예단비 주고 뭐 혼수해 오고 이렇게 해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 어머님 뜻대로 좌지우지될 가능성 굉장히 커요. 그리고 지금 어머님이 이게 말씀의 수위가 딱 보면은 간단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당장 이 결혼식만 어머님 뜻대로 오케이 하셨다고 해서 이분이 수그러드시고 그래 오냐 내 네. 뜻 따라줘서 고맙다 잘했다 이러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여기서 끊어주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끊어주고 가야 된다. 네. 근데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생활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부모와 단절될 수 있는 계기가 한 번씩 와요. 굉장히 큰 시련이 와요. 부모가 결혼을 반대한다든가 대학교 원서를 쓰는데 나는 산업 디자인과 쓰고 싶은데 아빠가 법대 쓰래. 네. 뭐 이런다거나. 성적이 안 되는데 난. 그렇지. 근데 막 어슷하게 성적이 된다 쳐요. 그럼 뭐 나는 그냥 이 대학 산디과 가고 싶은데 야 점수도 남는데 뭔 소리야. 산디과 참 오랜만에 들어본다. 산디과. 나 지금 생각나는 게 산디과밖에 없어. 그런데 아빠가 야 점수도 남는데 너 이 정도 성적이면 간당간당한 네. 법대 쓸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법대 썼다고 쳐봐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있잖아요. 뭐 학교 진학, 결혼, 유학, 뭐 회사 그만두는 거 이런 문제에서 부모님과 크게 부딪히면서 힘들어지게 될 경우들이 사람이 살면서 20, 30대에 꼭 한두 번은 생기는데 여기서 좀 한번 밀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거의 그래요. 왜냐면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만 하고 대학교 거의 점수 맞춰서 가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탯줄을 끊는 계기다. 그렇죠. 이 탯줄 끊는 작업이 10대 후반에 다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럴 기회가 없어요. 그냥 고3 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무난하게 사회생활 하는 것이 인생의 어떤 안전망으로 들어가는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 기준 충족하려면 부모님이 그냥 학원 셔틀 해주시는 대로 움직여서 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쭉 웬만한 회사 들어가서 쭉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결혼이라는 관문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려고 해요. 지금 네. 여자친구분이랑. 나 우리 작은 결혼식 하겠다. 커플링만 하고 다른 허례허식 같은 거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뭐 예비 장모님, 장인 어른 다 오케이가 됐는데 어머님만 지금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끊지 않고 어머님 하신 대로 예 알겠습니다 해서 맞춰드리게 되면은 앞으로 어렵습니다. 그 탯줄은 계속 이어진다. 그래요. 정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한편으로 근데 부모님 말 안 듣고 말 잘 듣고 쭉 가는 게 무조건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부모님을 위해서도 자기를 위해서도 둘이 다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여기서 한번 마음 아프고 넘어가 줘야 되는데 된다. 이게 경착륙을 하지 말고 연착륙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제 예를 들어서 11시 반 이제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8층에 있는 신도림 테크노 웨딩홀 11시 반 예식장을 잡아놨어요. 하객 1,500명 기준으로 출장 뷔페까지 다 맞춰놨는데 그게 아니라 홍대 무대륙에서 네? 무대륙 창고형 카페에서 자기들만의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게 했어. 테크노마트 결혼식장이 아니라 무대륙에서 결혼식을 했어. 그러면 그 업보는 어찌 갚을 것이며 그 어머님의 한이 이제 네. 그 며느리한테 다 쏟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지금 사실 참 골치가 아프네. 이게 이 시어머니 보통 아닐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거를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해야 된다. 이 시어머니를 돌파하셔야 돼. 강행 돌파. 그런데 그 강행 돌파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게 이 남자분께서 입장 정리 잘 하셔야 되는 거. 이 구도에서 절대 이거를 지금 어머님은 우리 첫째 아들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와이프 결혼을 시켰단 나빠. 말이에요. 내 와이프 나빠. 근데 어머님은 이제 마음속에 이거 며느리가 시킨 거다. 예비 며느리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렇게 사주해서 모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런다는 생각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커요. 이미 100%. 그런데 이거를 시어머니 대 며느리 구도로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 어머님이 지금 프레임을 잘 짜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들이 원해서 하는 거고 이 설득 과정에 자기 여자친구 지금 약혼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김선님 의견에도 이제 찬성을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 입장에서 이 부족 간의 결혼이잖아요. 가족 간의 결혼이고 대한민국 결혼식은 그런 차에서 좀 성대한 모습을 갖추려고 하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기존의 결혼이 너무 허려허식에 차고 좀 짜증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대신에 이 결혼식이 좋은 게 뭐냐면은 뭐랄까 이 롤러코스터처럼 타기만 하면 돼요. 알아서 끝나요. 알아서 시작하고. 그냥 새벽 4시에 청담동이나 강남에 있는 미용실에 가서 앉아만 신부 화장 받을 때 1시간 정도 뻘쭘하게 기다렸다가 얼굴 메이크업을 받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그럼 차량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면은 그 예식장으로 가서 이렇게 뭘 하면은 알아서 다 끝나 있고요. 그러고서 하면 벌써 뭐 발리에 있는 풀빌라에서 벌써 누워 있고 5박 7일 지나서 한국 오면은 벌써 이제 다 끝나 있어요. 그냥 드르르륵 흘러가는 뭐 신경 쓸 것 하나 없고 또 여러 가지 유행도 타고 알아서 음악도 세팅해줘요. 예전에 제 처남 결혼할 때 보니까 처남인가? 그렇죠. 보니까 그 신랑 등장할 때 그걸 틀어주더라고요.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테마. 빠바바밤. 아니, 빰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 더군다나 신랑 등장할 때 그때는요 꽃마차가 유행했어요. 마차 알죠? 나 알아. 그래 그거 한참 유행할 때 있었어요. 네, 드라이 아이스 쫙 그치. 그 마차를 타고 신랑이 등장을 하는데 스타워즈 다스베이더 테마 엠페리어스 마치 빰빰빰빰빰빰 그 장면을 제 일본인 친구가 보는데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니 왜 다스베이더 제국의 테마에 맞춰서 신랑이 등장하는 거야? 하늘에서 마차를 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도 그 꽃마차 결혼식 본 적 있어요. 진짜 네. 당황스럽더라고요. 괜찮아님께서 게시판 올려주셨는데요. 결혼 비용을 당사자들이 모두 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본인들 의견으로만 한다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대는 제작자가 원하는 관객이 있는 상황에서 주연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적절히 타협하시길. 비용을 완전히 스스로 내는 상황이 아니라면. 익스큐티브 프로듀서와 이제 배우들 간의 그 알력 다툼이죠. 네, 그렇죠. 그 비용 스스로 내는 상황이라면 정면 돌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죠. 결혼 비용이 들잖아요. 네, 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돈 대신다는데 내 마음대로만 하겠다. 저는 그래도 좀 엄마 소원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난 해달라는 대로 해드리고 그냥 다스베이더 제국의 테마만 들으면서 꽃마차만 타시고 나중에 결혼 또 한 번 할 때 재혼하실 때
그때는 작은 결혼식 하는 걸로 홍대 무대륙에서. 근데 저는 거의 최초인데, 나무님 말씀에 완전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돌파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이걸 곱씹어 봐도, 이 어머님의 말씀을 곱씹어 봐도, 그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시어머님은 힘들 것 같아요. 이 고민남 시어머님은 어차피 이 결혼하실 분에게 힘들어. 그렇다면은, 일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고, 두 번 할 수 있잖아요. 한 번뿐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지. 홍대 무대로 두 번 치면 되잖아요. 결혼해봐. 결혼 좀 해봐요. 두 번 하는 거는 상상도 하기 싫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뭐 어머님 소원 어머님 소원 들어드리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고, 이게 이렇게 좀 끊어드릴 필요가 있어요. 형님은 지금 했잖아요. 이분 형님은 그냥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일반적인 결혼식 했으니까 그렇게 설득하세요. 엄마 형이 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어머님한테 뭔가 이렇게 딜을 하시는 거지. 어머님이 원하시는 거를 하나 해드린다거나. 네.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이아 반지라든가. 크다. 다이아 포터라든가. 예, 네, 뭐 기분 좋게 어머님 원하시는 거 뭐 쏜다든지. 뭐 그렇게 이게 좋게 이제 좀 설득을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결혼을 하되 어머님 결국 뇌물 공여란 말씀이시죠? 뭐 부모 자식 간의 뇌물 선물. 마음에 우러나는 엄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선물.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이렇게 엄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개입되지 않도록 여자친구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마시고 여자친구는 이 상황 모르는 걸로 하시고 남자분이 설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어머님 뜻대로 결혼식이 안 됐을 때 어머님이 뭐 이렇게 힘들게 하실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 두 당사자 간의 작은 결혼식, 합리적인 결혼식 하기로 합의가 된 건데 이게 어머님 의사로 인해서 뒤집어진다면은 약혼녀가 받을 스트레스나 마음의 상처. 그렇죠. 이거 새로 시작하는 이 아가씨 입장에서는 자기가 남자친구랑 자기야 우리 이렇게 뭐 반지나 이런 거 생략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거 하고 정말 작은 결혼식 해서 상병 마로봉보다는 바로 위에 1등병이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럼요. 이게 지금 아직 제대까지 얼마나 남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만약에 엄마 뜻대로 자기야 나 미안해요. 우리 엄마가 절대 안 된다네. 그냥 일반 예식장 알아보고. 정말 게시판도 완전 양갈래로 갈렸어요. 아 그래요? 갈렸으니까 아무튼간에 알아서 선택하세요. 네, 좀 우리 게시판 좀 읽어볼까요? 이드님께서는요, 결혼은 당사자들이 하실 것이지 부모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 뜻에 따라 좌고우면하다가는 깨질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고 생각하고 설득하다가 안 되면 그냥 정말 독립하는 겁니다. 불효자가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또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또 다른 의견이세요. 결혼은 본인 잔치가 아니라 어른들 잔치입니다. 본인의 할 일은 양 집안을 조율하는 역할에 충실하시고. 근데 나는 결혼하는 당사자의 역할이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 조율하는 역할? 난 이건 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새 인생 시작하는 결혼이잖아요. 나의 결혼이란 말이야. 그런데 왜 내가 저쪽 부모님하고 이쪽 부모님 사이에 의견 차이 조율하는 역할, 물론 그거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의 그 협곡에 우리가 끼어 있는 거고요. 전에 얘기했던 그 추석 때 제사 지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저는 제사 안 지낼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대신에 1년에 2번 정도, 부모님 생신 때 그 기점으로서 전 가족이 모여서 내가 밥 사고 단지 룰. 모든 친척들은 덕담만 한다. 내가 돈 낼 테니까 질문도 금지. 애 성적이고 뭐가 다 됐고 질문 금지. 밥만 맛있게 먹고 좋은 얘기만 한다. 꼭 그 청와대 기자회견 같다. 그렇죠. 질문 받지 않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맛있게 밥 먹고 부모님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는 좋은 말만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제 동생들이랑 그런 것처럼 그런 차에서 본다면 김선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용기를 낼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머님의 어떤 이제 사회적인 가오라고 하죠. 가오를 위해서라도 한번 더 세워드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긴 한데 아니 나는 약간 불효자가 되더라도 나는 그거 한번 끊고 이렇게 선구자들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어느 선구자들이. 시점에서 이 선구자적인 이 두 번 하면 안 선구자의 되냐고.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11시 반에 하고 홍대 무대로서 2시 하면 되겠네. 그럴까? 그럼 무대륙에서는 비용도 싹 작잖아. 얼마 안 들어가잖아. 무대력 어디야? 나 가보고 싶어. 지금. 합정역 당한리 발전소 옆에 있어요. 끝나고 갈까요? 네, 거기 있어요. 무대륙이라고. 괜찮아. 거기도 좀 해. 자,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죠. 네. 정리 뭐냐? 본인의 그 원하는 대로 하시고요. 뭐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되게 어렵다 이 부분. 이거 어려워. 결론 네. 없고요. 아니, 나 이렇게 말씀드릴게. 하든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든 안 하든 일단 당신 와이프는 힘들어. 네, 오케이. 여기까지. 네. 네, 경고성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자, 힘내세요.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만으로도 박수 드리고 싶습니다. 015부의 결혼 들려드릴게요. 제 사연이 너무 무거워서 방송 분위기를 심하게 다운시키지는 않을까 먼저 걱정부터 드네요. 그래도 성의껏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0대 후반 남성 결혼 3년 차입니다. 몇 달 전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무척 어렵게 임신에 성공한 터라 기쁨이 정말 컸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그만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긴 설명은 생략할게요. 유산이 되고 난 뒤에 아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에요. 그토록 활달하고 생기 넘치던 성격은 온데간데 없고 우울증을 넘어 조울증에 시달리며 수면제 없이는 좀처럼 잠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회사도 아예 그만뒀고요.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지 그랬냐고요? 왜 안 받아봤겠습니까? 아마 서울에서 유명하다는 정신과는 모두 찾아다녀 봤을 겁니다. 그런데도 차도가 없네요. 사실 정신과에서 해주는 얘기도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더 불안하고 안타까운 건 다시 아이를 갖는 일에 대한 아내의 공포감입니다. 아이를 갖는 생각을 하거나 길에서 갓난아이를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이라며 눈물을 흘려요. 자기는 앞으로 도저히 자신이 없다면서요. 더불어서 저와의 잠자리, 그러니까 부부관계 또한 거의 단절 상태입니다. 관계 자체를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아내는 기획을 하고 글을 쓰는 일을 했습니다. 업무량이 무척 많아서 임신을 한 뒤에도 제대로 못 쉬고 과로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한 데에 대한 죄책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어요. 요즘은 아내의 안정을 위해서 처가에 들어가 살아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마저도 뾰족한 방법이 될 수는 없겠지만요. 옆에서 아내를 바라보는 일이 너무 슬프고 속상해요. 아내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다면 회사를 관두고라도 보살펴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정말 깜깜합니다. 아이고, 네. 어떡해요. 마지막 사연이 오늘, 일단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 네. 말입니다. 그, 아이를 어렵게 임신하셨는데, 예, 아이가 하늘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분께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하시고, 예, 우울증에 시달리시다가, 뭐 직장도 관두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신데, 상담을 받아보셨대요. 상담도 받아보셨는데, 정신과에서 해준 얘기도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하셨는데. 아마 이미, 정신의학적으로 발병이 진행된 상태에서의 상담이었으니까, 아마 의사분들께서 좀 더 의학적이고, 이제 어떤 그런 조언을 많이 하셨을 거로 보이는데요. 그런 이야기 일단 하기 전에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왜 우리나라에서는 임산부가 죄인 취급을 받을까?
특히 직장에서 여자분이 임신을 하면은 그 회사에서도 거의 죄인 취급을 받고 출산휴가가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사람의 일을 다른 사람이 나눠 갖게 일을 하게 되니까 너 때문에 우리 부서에 성과가 떨어진다라고 또 질책을 받고 네. 심지어 얼마 전에는 만삭의 여군이 군 업무를 펼치다가 유산한 경우가 있었는데 네. 그때 군 내부의 반응이 아주 황당했었죠. 왜 거기 어땠나요? 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네. 오히려 이제 뭐 스크래치 냈냐 이런 식으로 여군을 질책하는 소리도 있었고요. 아이고. 뭐 가까운 사례로는 그 네이버였나 다음에 웹툰 연재하는 분이 계셨는데 애가 아파가지고 애가 아파서 휴재를 하게 됐어요. 아, 네. 연재 네. 잠깐 멈춘다고 알아요. 했더니만 나 얘기 아니 난리 났어, 막. 미리 저축을 안 했다가 그 벌충 안 했다가 이럴 때 써야지 왜 미리 준비 안 했냐고 악플이 올라오는데 진짜 나 열받아가지고 어이없네. 아니 니네 엄마 아빠도 너 어렸을 때 아팠을 때 저기 장사 쉬고 회사 때려치워 가면서 쉬어가면서 이래가지고 너 키운 거예요. 무슨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은 다 아파요.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감기든 뭐든. 그리고 그때마다 부모가 발 동동 굴러가면서 하던 일 때려치고 생겨 집어치우고 매달려가지고 키운 건데 아니 자 나 진짜 그런 거 보면은 그러면서 뉴스 보면 아이에게 둘째를 만들어주세요. Oh, no. 동생을 만들어주세요. 광고 공익광고 그게 공익광고래. 야 이런 헬게이트에서 어떻게 애를 낳으라고. 그러니까요. 말도 안 돼. 저는 그래서 제가 임신했을 때도 거의 이제 7, 8년 전인데 그때도 임신했을 때 처음 저의 상사한테 들은 얘기가 지금 임신하면 어떡해? 이거였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선아 축하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 뭐 업무의 조정이나 이런 걸 상의하러 이제 얘기를 간 건데 지금 임신하면 어떻게 일도 많은데 너 뭐 승진하기 싫어?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티고 한 5, 6개월 됐을 때 직장 그만뒀어요. 네. 그런데 그만두고 나서도 이게 그만뒀으니까 힘들어서 그만뒀으니까 태교에만 전념을 하면서 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계속 내가 패배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선배들은 9개월 정말 예정일 마지막 날까지도 일하면서 아기 낳고 다시 복직하는데 네. 나는 5, 6개월 됐을 때 못 견디고 그만뒀어. 역시 난 루저야. 이런 생각에 나머지 몇 개월 출산할 때까지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게 몇 년 전에 뭐 그냥 소규모 회사에서만 그랬던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일부 이렇게 그 출산휴가가 잘 보장된 네. 뭐 몇 개의 직군이나 무슨 대기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임신부는 죄인이에요.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직의 짐이 되는 사람이고. 뭐 옛날에 뭐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들은 뭐 밭에서 일하다가 뭐야. 애 낳고서 또 밭일 했다고. 됐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렇게 옛날에. 유아 사망이 높았고 그렇게 해서 10명 나면 7명, 6명은 이미 하늘나라 가고 어떡해. 그리고 그렇게 산후조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할머니들 골병 할머니들 들고. 60, 70만 돼도 다 꼬부랑 돼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런 세상을 살지 말자고 문명이 있는 거거든요. 내 말이. 조직이라든가 사회 안에서 누군가 힘들면 그 힘든 게 그 사람이 어떤 생명을 잉태했기 때문에 힘든 거면 같이 도와주자고 있는 게 문명 사회예요. 그런 거 아니면은 법을 왜 지켜? 왜 사회 구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요. 돈은 왜 말도 안 벌어? 그냥 계속 농경 사회에서 밥 메고 애 낳고 밥 네. 메고 이런 데 살지. 아무튼 아직도 참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진국이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근데 막 TV에서 보잖아. OECD에는 들어갔다고 하는데 G20 막 OECD 이러잖아. OECD에 있는 모든 나쁜 지표가 이래요. 자살 증가율 1위, 1위? 그다음에 식품 물가 증가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이런 거 1위고 노동 시간 1위. 1위. 최장 OECD 최장 노동 시간. 네. 어우 자랑스러워 우리나라.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프로파간다나 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2만 불 시대 선진국으로서 뭐 이러면서 G20이다, OECD다 이러면서 네. 굉장히 무슨 방송이나 뭐 국가적인 어떤 캠페인에서 선진국의 포장은 굉장히 네. 강조를 하는데 실제 내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 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선진국이라고 여기냐고요. 네. 아니잖아요. 사실 선진, 중진, 후진이란 말 자체가 그것 자체가 후진적이야. 개념 자체가 아주 후지죠. 후진이란 표현도 후진 거죠. 후적. 선진은 앞에 나가 있고 후진은 뭐 뒤에 있다는 건데 중진은 그렇게 그 레이스를 하는 것처럼 나라를 등급을 나누는 것도 아주 후진적인 개념이고요. 가장 후진적인 개념의 용어를 바로 이명박 대통령께서 만들어 주셨죠. 국격. 자, 우리 따라해 봅시다. 국격. 네. 아우. 국격이란 단어. 구려.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단어예요. 뭐야?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그 격을 갖춰다가 클래스. 그거를 나라에다 붙여버렸는데 그러면서 뭐 하여튼 짜증나. 그 양반 생각하면 갑자기 열이 돌아가지고. 열받아. 네. 그런 것처럼 임산부를 마치 죄악시하는 그 조직의 짐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탄받아야 하고 네. 그런 와중에서 이 여자분도 아내분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로 생각이 되고 그 상태에서 어쨌든 간에 꿋꿋하게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 노력하셨는데 하늘나라로 보냈으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네, 저는 상상은 안 돼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지. 구포나루님께서 게시판 올려주신 거 보니까요. 일단 당분간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내분의 그 죄책감과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힘들 겁니다. 저는 아내분과의 여행을 추천드려요. 조용하거나 활기 넘치는 곳을 한번 가보세요 해주셨고요. 신경과를 찾을 때라는 닉을 올려주셨는데 신경정신과를 다녀본 사람으로서 신경과 의사는 친구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때까지 열심히 여기저기 병원을 다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더라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두려움을 걱정하신다면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하나요? 이런 내용도 그렇죠. 주셨네요. 그리고 이제 정신과나 상담하시는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가실 네. 때도 그분들이 각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정신과 선생님, 뭐 중독 분야의 전문가 또는 네. 이렇게 치유나 어떤 후유 장애에 관해서 전문 분야가 있으시고 각자 이런 전문 분야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충분히 알아보시고 저 선생님은 뭐 네. 부부관계 상담이다. 저 선생님은 이런 어떤 충격적인 일이 있을 때 그런 후유장애에 관해서 네. 심리적인 치료를 해주시는 분이다. 이런 걸 알아보신 다음에 뭐 이렇게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은 아마 지금 이 글 분위기상으로는 병원을 다니거나 상담을 계속 받고 계시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다 비슷비슷한 얘기만 하더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게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이제 의학적인 어떤 기초가 있는 분한테 네. 케어를 받으면서 이제 같이 이런 치유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원이나 상담소의 끈은 놓지 말고 계속 선생님들, 뭐 카운슬러 하신 선생님들 찾아가면서 그걸 지속하시면서 이 부부가 같이 이 상황을 헤쳐나가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치료를 완전히 끊지는 마시기를 네. 바랍니다. 분명히 이게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친정 쪽에 아내의 친정으로 들어가서 사는 것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뭐 엄마 아빠 여자분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좀 나을까요? 뭐 본인이 원하신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남편분이 만약에 뭐 근무 시간이 길고 바쁘셔서 아내분이 지금 휴직 중이신데 충분한 시간을 같이 네. 할 수 없는데 친정 부모님의 좀 위로를 받고 싶으신 마음이 크다면은 뭐 처가 가까이로 이렇게 이동을 네. 하신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이제 아내분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 남자분께서 이 고민하시는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 상당히 지금 많은 고민 올려주셨어요. 네. 뭐 부부 관계, 뭐 성생활도 안 되고 아이에 대해서 다시 이제 아이를 갖고 낳는 출산을 한다는 거에 대한 공포감도 굉장히 큰 것 같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모든 걱정은 잠시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부부 관계 당연히 못하죠. 네. 그리고 아이 가지고 다시 출산하는 거 이거는 지금 아직 이 마음의 상처와 몸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아내분에게 거기까지 바라시는 건 너무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한다는 내색이나 그런 마음의 걱정 너무 앞서서 하시지 말고 그런 건 접어두시고 지금 아내분의 상태가 나아지는 데만 온전히 집중을 하시되 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이 너의 일만은 아니다는 것을 남편분께서 충분히 맞습니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두 분이 함께 기다렸던 소중한 아기가 하늘나라로 갑작스럽게 가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고통을 느끼는 거는 당사자, 정말 이 생명을 처음 맞이하고 품었던 이 엄마가 느끼는 슬픔은 정말 헤아릴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누텔라님도 어렵다. 함부로 의견 내기도 어렵네요. 그렇죠. 네. 어려워요. 근데 이게 너만 힘든 게 아니야. 여보, 나도 너무 힘들고 너의 그런 힘든 마음에
정말 아픈 마음에 정말 네. 공감하고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고 싶어. 네. 이런 의사 표현을 충분히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 부부가 좋은 게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평소에 뭐 자잘하게 뭐 양말 아무데나 벗어놓고 뭐 이렇게 오면은 뭐 담배 끊으라고 네. 그랬는데 맨날 피고 네. 이래서 꼴 보기 싫고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부부 간에. 네. 그런데 정말 이렇게 부부가 같이 함께하는 뭐 경제적인 일이라든지 가족 간의 일이라든지 또 아이를 갖고 아이를 같이 학교 보내고 이런 일은 우리 둘의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함께 공감할 수 있다는 거. 이 세상에 내 편, 나의 이런 느낌과 감정을 공감할 수 있는 내 편이 있다는 게 그게 부부의 좋은 점이거든요. 작년 12월 19일 날 두 분이서 펑펑 울었겠네요. 네. 아, 나 지금 이 나무님이 계속 마이크 앞에 대고 뭔가를 말하려고 벼르고 있어서 저 양반이 또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네, 울었어요. 작년 12월 19일에. 네. 저 우리 신랑 그렇게 잘 우는지 몰랐어요. 아, 12월 19일날 내가 울고 있으니까 막 나들 뭐라 그러더라고. 네. 아, 왜 울어? 부정타게 이러더니 자기가 울고 있어. 맞습니다. 네, 그렇게 정말 힘들었던 시간을 네. 함께 했기 때문에 그게 부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시면서 뭐 사랑하는 자녀분을 먼저 천사로 이제 하늘나라에 보내본 입장을 저희가 어떻게 헤아리겠어요. 네, 차마 그거는 어떻게 저희가 뭐 또 솔루션 해결책 드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죄송스럽고요. 해밍웨이가 누군가랑 내기를 해서 6단어로 이 세상에 가장 슬픈 소설을 쓰는 내기를 했었는데 네. 자기가 이겼다고 하잖아요. 그게 내용이 뭐냐면은 for sale, baby shoes, never won. 이게 뭐냐면 6단어로 소설을 써서 사람들 울릴 수 있다면 그대가 이긴 거예요. 이게 명제였고요. 이게 뭐였냐면 팝니다. 아기 신발 단 한 번도 신은 적 없습니다.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아기 신발을 파는 건데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왜 한 번도 신은 적이 없는 아기 신발이 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 뭐 해밍웨이가 소설에서 말하려고 했던 이 여섯 글자짜리 6단어 소설에서 말하려고 했던 그 슬픔이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의 슬픔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거죠. 네, 그런 것이고 김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슬픔의 원인은 그 누구에게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뭐 그야말로 그 운명일 수밖에 없는 거고 네. 하지만 이 슬픔을 나누어 가진 것은 당신뿐만 아니라 나도 나누어 가진다. 다 같이 가진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니까 이 남자 완전 멋있네. 네. 정말 아내분을 위해서 처가살이할 생각도 하고 계시고 뭐 정말 회사 관두고라도 보살펴 주고 싶다. 네. 이런 생각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정말로 문제를 직시하고 어떤 형태도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신 분이니까 그런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더 느껴주시면서 맞아요. 뭐 기본적인 우리 삶의 패턴이 있잖아요. 삶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패턴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놀러 다니고 뭐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면서 일상생활에 이분이 다시 이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게시판에 대범한 찌질이님께서는요. 주변의 산모분들이 임신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 시기가 대체로 만삭이 다 되어서입니다. 정말 그렇죠. 이는 되도록 육아에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3개월이잖아요. 휴직 네. 기간이. 하지만 임신 기간 중에 태아를 위해서 산모가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에서 산모는 휴직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과 동시에 임신에 의한 휴직과 육아휴직을 따로 운영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와, 이렇게만 된다면 제발 그 3개월이라도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조차도 안 되는 그 회사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6문장 6단어 가장 슬픈 소설 올리니까 어떤 분이 글을 주셨는데 나는 여자친구가 없다. 이 문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가장 슬픈. 어떡해. 그 슬픈 거 맞아요. 오늘 네. 빼빼로데이인데 빼빼로데이 날 빼빼로 못 받으신 분들은 지금 너무 늦었나? 아니죠. 3시 52분이죠. 가까운 아직 시간 은행으로 있어. 가시죠. 가까운 은행으로 가면은 은행에서 빼빼로 나눠줘요. 그래요? 조그만 거 4개 들어있는 거. 4 가닥 들어있는 거 하나 나눠주거든요. 빼빼로 받을 수 있어요. 8분 내로 가까운 은행에 가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어. 네, 빼빼로데이라고 은행에서 은행을 나눠준다네. 빼빼로 나눠주니까 받으시고요. 네. 자, 사연 보내주신 분 완전 멋있습니다. 완전 사나이고요. 이런 남자라면 충분히 아내분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더 멋진 미래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운 내십시오, 진짜. 네, 정말 위로의 말씀 드리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여자분께서 혹시나 이 방송 들으신다면은
시집 잘 가셨어. 진짜 남편 멋있네. 남편 괜찮아. 남편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미 로또 타셨어요. 네, 잘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잘 이겨내시길 바랄게요. 네, 기운내십시오. 네, 자, 우리 끝곡 듣고 갈까요? 네, 오늘의 끝곡을 듣고 가는 게 아니라 듣고 마칠까요? 네, 아쉽다. 왜냐면은 유자의 그대 내 품에 이 노래 끝까지 제대로 들어볼 수 있도록 네. 충분하게 이제 시간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모두 고맙고요. 김선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상담킴 SANGDAM 상담킴 KIM @gmail.com으로 우리 많은 사연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